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 임원조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국민들이 봄 날씨를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부로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차 생일을 맞이했고 이제 3년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많은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여론조사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언론사마다 또는 지지자나 비판자마다 상대적인 그 지지도의 체감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만, 일단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뉴스들을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요, 그동안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지지도가 반토막 난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들이 또한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제목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요, SBS 뉴스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9.3%, 못한다 48.3%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체 수치입니다만 이 수치 갖고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또는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죠. 다만 그동안 여러 형태의 비판과 그리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 한 50% 육박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요, 약 한 48.3%, 50% 육박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는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표를 보시면요, 20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또 자영업자, 그리고 200만 원 미만 소득층, 그리고 중도층으로 나눠가지고 각 집단별이 2년 전이죠, 취임 100일 맞았을 때의 국정운영 평가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현 시점에서의 평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현상적으로 역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자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한 2년 만에 이렇게 지지도가 반토막 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취임 100일 맞을 때는 20대가요 90% 가까운 지지를 내고 있었는데 47.2%로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고요. 뭐 부산, 울산, 경남도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 출신이라서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좀 앞당겨서 실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뭐 많은 지지를 받고, 그 당시 76%라는 2018년도죠. 2018년도 한 9월 달경에 76%, 80%에 가까운 지지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받다가 지금 뭐 절반 정도로 떨어진 4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우리나라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2년 전에 77.4%나 되는 거의 80%를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던 자영업자들이 43%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민들을 위한, 잘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부라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고 소위 역대 진보 정부가 내세웠습니다만 200만 원 미만 소득층, 그럼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2년 전에는 72.4%, 70% 넘는 지지를 보내다가 최근 여론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36.3% 절반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정적인 평가가 늘고 있다는 저희가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중도층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 이제 총선이 뭐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만 중도층의 향배에 의해서 그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데 2년 전 중도층이 81.8%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42.8%, 절반이 깎였죠.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뭐 50%, 뭐 역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뭐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지지도를 지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아닌 당 지지도로,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이것을 변화시켰을 때 결국 이거는 내년 총선의 결과로 직결될 텐데요. 서울의 경우가 아주 뜻밖입니다. 자유한국당이 43.5%를 받고요. 민주당이 33.0%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장 선거를 하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역대 민주당이 많이 이기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이 데이터에 의하면 많은 부분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국면으로 여당이 인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계열의 의원이 당선될 거라는 전망을 뒤집고 비주류라고 하는 이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죠. 그거는 바로 기존의 친문 시스템,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코드를 함께했던 그 시스템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 위기감의 반영이 친문이 적극 지지하면서 당선시키려고 했던 의원이 아닌 비주류 쪽에 이인영 의원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여당 쪽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요, 서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 영남을 제외한 충청권에서도 소위 당 지지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건데요. 대전, 세종, 충청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이 43.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2.8%, 10% 격차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승리의 기반을 다져간다면 내년 선거에서 결국 여소야대의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권은 가파른 레임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국면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에 20대뿐만 아니라 30대에서조차도 그동안은 30대가요 원사이드하게 야당보다는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 이탈하는 분위기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여당이 큰 위기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30대 같은 경우는요, 자유한국당이 36.1%, 그리고 민주당이 38.1%, 2% 차이입니다. 그동안 뭐 10%, 20% 이상 격차가 나다가 30대에서조차도 20대는 그동안 이상할이 많지 반정부당이었던 기류를 보였는데요. 30대에서조차도 공고한 지지 기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국정을 해온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경향으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들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련해 가지고요, 기사가 브레이크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비상, 서울 지역 자유한국당 지지가 앞섰다. 즉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월등하게 앞서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선거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얻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소위 문재인 정부가 2년을 거쳐서 내년 총선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톰은 이제 폭풍, 뭐 어려운 날씨를 얘기하는데요. 퍼펙트이라는 것은 완전한 형태의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폭풍도 뭐 이러저러한 폭풍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5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경제 위기, 뭐 외교 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오는데 이 전 분야에 관련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성적표 중에 자신만만하게 내놨던 것이 대북 정책이었습니다만 그 대북 정책조차도 지난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남북 간의 또는 한반도 전체의 위기 상황이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과 함께 결국 경제 성적표, 외교 성적표, 뭐 대북 성적표 등 전반적인 성적표가 위기를 불러오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잘했다고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게시판이 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천재들만 가는 포항공대 학생들이 만사 공부를 제쳐놓고 거리에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거기 답변을 해야 되는데 33만이 넘었던 얼마 전에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2줄 내놨죠. 그 2줄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순진한 학생들은 소위 참여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국민들이 재고해라 라는 의견을 주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길거리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만 결과가 상당히 무미건조한 무책임한 건성건성한 답변이 나오면서 좌절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습니다만 그 정책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신념 이거는 될 것이라는 확신찬 행보로 걸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했던 소득주도 성장도 실질적으로는 20대의 실업률을 최고로 높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의 물가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결국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이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반토막 났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이 관성으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내년 총선에 자신들이 꿈꾸던 결과가 아니라 여소야대 그리고 가파른 레임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국정 운영 2년 만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세력이 내세우던 후보가 아니라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이 됐던 것이죠.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원내대표를 뽑히자마자 그 일성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알다시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정부나 정권은 결국 버림받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되묻고 싶고, 잘 지켜보면서 내년 총선에 유권자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핵사이다 임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